마련한 이유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국외연수 계획과 앞으로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국외 공모연수는 그 기존 어떤 관행에 따라서 추진했었던 것과는 조금 더 차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복위원님들 간의 수차례 합의를 통해서 연수 국가를 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직접 방문 기관과 통역사를 섭외하는 등 연수 일정을 직접 계획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수 비용 일부를 자부담을 통해서 부담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국외 공모연수의 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과 도정 질문, 최종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도정 현안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의원님들 간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충남 도정의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30년간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문제, 또 2021년 안면도와 원산도 보령을 잇는 연율교와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원산도 관광지 개발, 대산항 여객성 취향, 또 도립미술관, 복합문화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 또 충남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전, 천안 중구물류센터 활용 방안 등 산적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보다 혁신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위해서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유럽 3개국에 대한 국외 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 기간 및 대상 국가 그리고 연수단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연수 기간은 2019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로 9박 11일 일정이며 방문 국가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3개국입니다. 공식 방문 기간은 베니스 관광국과 슬로베니아 관광청 등 11개의 기관을 방문할 것이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문복위원들이 직접 섭외하였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연수단은 문화복지원의 소속 의원 8명,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 3명, 도문화정책과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2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의원님들이 2분 계시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 2인도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문 일자별, 방문 기간 등 연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9년 2월 11일 국외연수 사전 워크숍을 개최해서 연수단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했었던 개인별 목표 및 과제를 점검해서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한 해 문복위는 복지보건정책연구 모임과 문화관광 연구 모임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또 연수 기간 동안 매일 저녁 토론을 통해 연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의회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하는 등 기존 국외 연수와는 차별화된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 1일차에는 오후 시간에 베니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공식적인 기관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수 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료 수집 등으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2일차 오전에는 베니스 관광국을 방문해서 해안 지역을 활용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세계 3대 카니발인 베니스 카니발 운영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백제문화제와 천안 흥타령 축제, 보령 머드 축제 등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충남 관광 홍보 영상을 전달하여 베니스와 충남도 간의 관광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볼로냐 지역 현대미술관과 복합문화예술센터 그리고 사회적 보육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 재생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천안 중구물류센터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3일차 오전에는 슬로베니아 류블리나를 이동해서 슬로베니아 관광청을 방문하고 관광 정책과 친환경 도시 정책 그리고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한편 한국학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류블리나 대학 내에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충남학에 대한 홍보 및 슬로베니아와 충남도 간 교류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슬로베니아 대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도서관 시설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연수 4일차는 토요일로서 공식적인 기관 방문은 실시하지 않고 프루시노브 광장과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해서 관광청에서 설명했었던 정책 현장에 대한 방문을 추진하고 내포의 복합 문화시설 형태로 설립되는 도립박물관 미술관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수 5일차는 일요일로서 슬로베니아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된 리마라 박물관 및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실현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 콘텐츠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6일차 오전에는 1인당 박물관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자그레브 지역의 관광청을 방문하여 문화활동 활성화 정책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용 정책을 조사하는 한편 항공 직항 노선 개설 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와 충남 도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5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실제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자그레브의 유소년 축구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연수 7일차에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두브로니크 지역의 관광청을 방문하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조사하여 천안 중부물류센터 및 천안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시가지의 개발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및 관리 방안 등을 잘 추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자 합니다. 연수 8일차 오전에는 기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전시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크로아티아 전쟁박물관도 벤치마킹하고 오후에는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인 스플리츠 지역의 관광청을 방문하여 해안 지역 관광지 개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는 한편 안면도와 원산도, 대산항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후 자다르 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바다오르강을 벤치마킹하고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연수 9일차에는 플리트리치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수용 정책 및 홍보 방안을 조사하는 한편 세계 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연수 10일차 오전에는 백제문화제와 천안 흥천왕 축제 등 도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니스 카니발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하고 오후에는 공항으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사후 워크숍을 통해 연수 결과에 대한 자료 등을 정리 공유하고 향후 연수 결과가 정리되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정책 제안 사항을 전달하고 연수를 통해서 발굴한 우수 정책이 충남도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예천 구의회 사태로 인해서 충남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께서 지방의원 연수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우리 문무교에서 수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계획한 상황입니다. 지방의원 9개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2019년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리가